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퀄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퀄컴은 5G 뉴 라디오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기업 중 하나로 5G 시대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퀄컴은 어떤 기업일까요? 퀄컴은 1985년 어윈 제이콥스가 MIT 동창생들과 설립한 회사로 스마트폰 AP, 통신칩, 블루투스 칩셋 등 무선 통신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퀄컴의 사업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QCT라 불리는 통신 반도체를 판매하는 퀄컴 CDMA 테크놀로지스 사업부와 QTL이라 불리는 퀄컴 테크놀로지스 라이선싱 사업부, QSI라 불리는 퀄컴 스트래티지 이니시에이티브 사업부입니다. 핵심은 매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QCT 사업부와 이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QTL 사업부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퀄컴에 주목해야 할까요? 5G 시대의 핵심 기업이 바로 퀄컴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모뎀 시장 점유율을 보면 퀄컴이 41%로 1위, AP 시장 점유율을 봐도 퀄컴이 36%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퀄컴의 시장 점유율은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삼성전자, 2019년 이후에는 하이실리콘의 점유율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었죠.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퀄컴의 주요 경쟁사라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시리즈는 지난 몇 년간 쌓인 여러 불만 때문에 점유율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하이실리콘의 경우 주 고객사이자 모 회사인 화웨이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제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선택은 결국 퀄컴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퀄컴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5G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필요가 있습니다. 5G의 세 가지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초광대역 이동통신입니다. 화질이 올라갈수록 처리해야 할 데이터는 늘어나는데 여기서 데이터 송수신 속도가 느리다면 원활한 동영상 시청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초광대역 이동통신인 것이죠. 간단히 말해 도로의 폭을 넓혀 교통량을 원활히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초저지연 고신뢰입니다. 데이터의 송수신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내가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다운로드 개시부터 완료까지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초저지연은 내가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하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그것이 실제 다운로드까지 실행되는 속도의 개념이라 보면 됩니다. 자율주행차나 원격 로봇 조종 등이 이 초지연이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량 연결입니다. 5G는 동시에 여러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속도만 빠르다고 만사오키는 아닙니다. 멀티태스킹 능력이라 할 수 있는 한 번에 여러 기기가 연결되어 원활히 통신이 이루어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퀄컴일까요? 단순히 5G 통신 칩셋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그런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에 대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동영상을 보고 싶다면, 게임을 하고 싶다면, 로봇 청소기에 청소를 시켜야 한다면, 그리고 날씨가 춥다면,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있어 생활의 일부가 아닌 생활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P의 성능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사실이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스마트폰의 두뇌라 할 수 있는 AP와 이동통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통신 모뎀을 만드는 회사는 퀄컴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화웨이의 하이실리콘, 대만의 미디어텍 등도 AP를 만들거나 모뎀을 만들거나 혹은 둘 다 만들 수 있죠. 그럼에도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독보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냅드래곤의 성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진영은 크게 안드로이드 OS 진영과 iOS 진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가 사실상 애플만이 존재하고 AP 역시 독자 AP를 설계하고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화웨이의 기린, 미디어텍의 미디어텍 프로세서 등의 선택지에서 골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력한 경쟁자라 할 수 있는 화웨이의 하이실리콘은 미국 정부의 제재 때문에 한동안 정상적인 연구 개발과 생산 활동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동안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선택지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스냅드래곤, 엑시노스, 미디어텍 정도가 될 텐데요.
스마트폰의 성능을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인 긱벤치의 순위를 보면 상위 11개 중 스냅드래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글코어의 경우 상위 11개 중 6개가, 멀티코어의 경우 상위 11개 중 7개가 스냅드래곤을 채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글과 멀티 모두 미디어텍 AP를 채택한 제품이 없으며, 하이실리콘의 경우 기린 AP는 앞으로 생산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는 삼성전자 제품 중 일부에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선택지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퀄컴에 대한 심층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최근 20년간 퀄컴의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의 경우 2014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그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이며, 영업이익도 이와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퀄컴은 통신칩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퀄컴의 실적 분석할 때에는 통신 서비스의 발전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20년 퀄컴의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크게 3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3G의 시대, 4G의 시대, 최근 진입을 앞두고 있는 5G 시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패턴은 바로 4G 시대의 패턴입니다. 4G의 시기는 퀄컴에게 있어 상당히 역사적인 시기인데요. 바로 매출의 퀀텀 점프가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처음으로 롱텀 에볼루션, LTE가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였으며, 스마트폰의 보급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2014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의 보급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성이 둔화되었고, 두 번째, 2015년 터진 스냅드래곤 810 사태로 퀄컴이 통신 모뎀 솔루션을 무기로 하여 구축한 사실상의 독점 체제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4G 시대를 지나 이제는 5G의 시대입니다. 이번 5G 시대에는 4G 시대의 초기와는 다르게 스마트폰의 보급이 상당 부분 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5G의 보급이 확대될수록 스마트폰 역시 4G에서 5G로의 교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5G의 통신 칩셋 가격이 이전 세대의 통신 칩셋보다 비싸다는 점을 고려하면 또다시 퀄컴 매출의 퀀텀 점프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퀄컴은 지난 11월 4일 2020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향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같이 발표했습니다. 퀄컴은 가이던스에서 매출액 가이던스는 78억 달러에서 86억 달러로 컨센서스인 71억 달러를 대폭 상회할 것이고, 2021년 회계분기부터 칩셋 출하량 공개를 중단할 예정이며, 2021년 5G 핸드셋의 출하량 전망치를 4.5억에서 5.5억대로 제시하였습니다. 매출액 가이던스 제시가 시장 컨센서스 상단을 초과할 정도로 제시한 것은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퀄컴의 향후 매출액 추이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살펴볼까요? 아까 보셨던 리피니티브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퀄컴의 최근 20년도 매출액 그래프에 2020년부터 향후 5년간의 예상 매출액을 그려보았습니다. 2022년 예상 매출액이 2021년 대비 감소하지만 2020년부터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4G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던 2010년 이후의 구간과 상당히 닮은 꼴입니다. 즉 시장의 수많은 분석가들은 2020년 이후 5G 시대로 퀄컴의 독보적인 지위가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시금 퀄컴의 매출이 퀀텀 점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퀄컴과 5G, 그리고 왜 퀄컴을 주목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퀄컴의 2021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최근 1년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올해 5월 이후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영업이익 컨센서스 중간값과 최저값의 간격이 최근 크게 좁혀졌다는 점입니다. 후자가 의미하는 것은 대체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것이 대체적인 시장 분석가들의 판단으로 컨센서스가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